어린이들, 야, 이 병아리들아, 하자. 야, 나 좀 자랑할 거 있어. 그거 알아? 오늘부터 한영고 예비 1학년들 수업한다? 너네 이제 선배야. 너네 야, 오늘은 못 볼 거야. 너네가 수업 일찍 끝낼 거거든. 근데 어쨌거나 너네 다음이 뒤에 문 좀 닫아줘. 한영고 예비 1학년이야. 새싹이야, 새싹. 새싹이야. 그래가지고 정규교재 표지가 새싹이야. 왜? 인사이북 표지는요, 병아리야. 뭔 느낌인지 알지? 개 귀엽지? 근데 봐봐. 자는 못 봤어. 자, 우리의 아기 공룡이 살아 숨쉬고 있는 정규교재야. 보여? 아기 공룡이 살아 숨쉬고 있어. 찾아봐. 표지에 있어. 보이냐? 아기 공룡 있어. 여기에 이따 와서 가까이 와서 봐도 돼. 아기 공룡 있고요. 어디에 있는 줄 알아? 컬러야. 졸라 비싸. 이거 건당 8,000원이야. 이거 하나가. 근데 여기 내 노동력까지 포함하면 개 비싼 거 이거 지금. 아기 공룡이 살아 숨쉬고 있어. 졸라 귀엽지? 왜? 야, 공룡 프린트에 아기 공룡 안 넣어주면 너네 이상한 말 할 거잖아. 왜 없냐고 뭐라 했잖아 저번에. 마지막 기말고사 최종 정리 프린트에 아기 공룡 안 넣어줬다가 너네 난리 났었잖아. 왜 없냐고. 아니 넣으면 유치하다 뭐라 그러고 안 넣으면 안 넣었다 뭐라 그러고. 나 어느 장단에 지금 춤춰야 돼 지금. 그래서 앞으로 그냥 넣어주는 걸로 할게요. 살아 숨쉬고 있어. 아니 웃기다니까? 3학년 애들도 내가 표지를 좀 감성 넘치게 했어. 너네가 너무 선생님 우리 교재 여기 유치 뽕짝해요. 유치 찬란해요. 너무 별로 이래 이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제 모 교재를 이제 굉장히 감성적으로 세련되게 디자인을 해서 했거든? 그래서 난 나름 기대를 갖고 딱 수업에 들어왔어. 그때 애들이 왜 이러니? 그 감성 어디 갔니? 유치 뽕짝 어디 갔니? 나보고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여자애들이 또. 어느 장난에 놀아를 하고 제발 나쁜 놈들아. 그래서 올해는 모든 교재에 아기 공룡이 숨쉬고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집착 수준으로 숨쉬고 있을 거예요. 알겠죠? 연구실에 아기 공룡 인형도 있잖아. 노란색. 인형도 있어. 마음이 심란할 때 그거 만지면 좀 마음이 편해져. 그래서 가끔 클리닉 할 때 데리고 들어가. 클리닉 할 때 너네 볼 때마다 심란할 때가 좀 있었거든.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서 만지고 있으면은 마음이 편해져. 미쳤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 109쪽 가보자. 109. 자, 오늘은요 품사 마지막입니다. 109쪽을 보시면 품사 마지막 관계원이 나오는데, 자, 우리 지금까지 배웠었던 품사에 대해서 쭉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우리 단어의 갈래인 품사에 대해서 계속 배웠었죠. 그죠? 자, 단어를 분류하는 갈래라고 얘기를 했어. 분류, 뭐가 있다는 거야? 기준이 있다는 거죠. 분류하면 기준이 있다는 거 생각을 해야 돼. 자, 단어를 분류하는 기준 몇 개였어요? 3개였죠. 뭐야? 형태, 또 기능, 또 의미. 요렇게 3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형태는요, 뭐 얘기하는 거야? 모양이 바뀌냐 안 바뀌냐 요 얘기였죠. 얘들아, 생각해봐. 단어의 모양이 바뀐다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활용이라고 얘기했지. 단어의 모양이 바뀐다는 건 활용할 수 있다는 거야. 자, 활용 가능하면 뭐라고 했죠? 활용이 가능하면 가변어죠. 활용이 안 되면 불변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불변어, 가변어의 개념 했었어. 그죠? 자,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봐봐. 기능에 따른 분류했을 때 기능은요,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했었지. 자, 문장 내 역할에 따라서 5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었어. 뭐 있었어? 체언. 자, 체언은 불변어야, 가변어야? 그렇지. 체언은 불변어죠. 자, 체언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었어. 그지? 자, 이 체언을 다시 세분화시켜봐. 뭘로 쪼개져? 그렇지.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또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수를 나타내는 수사죠. 얘들아, 얘네들의 특징이 뭐였죠?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의 특징이 뭐야?
뭐와 결합할 수 있다? 그렇지. 조사와 결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거의 웬만한 조사와 결합이 가능합니다. 모든 조사와 결합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무엇의 수식을 받는다고 얘기했죠? 관형사죠. 근데 혹은 관형어라고 해야 됩니다. 자, 관형어에 꾸밈을 받는 거, 수식을 받는 거, 이게 바로 명사, 대명사, 수사의 특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관형어 예시 설명했잖아. 새, 헌, 예쁜, 나의 이런 거 다 관형어였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기능에 따라 분류했을 때 체험 말고 또 뭐 있었어? 수식어는 있었죠. 수식어는 불변어야, 가변어야? 불변어라고 얘기했었지. 자,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걸 수식어이라고 한댔어. 자, 수식어를 다시 작게 쪼개봐봐. 뭐랑 뭐로 쪼개져? 관형사와 부사로 쪼개지죠. 나 둘이랑만 수업해? 관형사와 부사 두 개로 쪼개진다고 했었지, 얘들아. 자, 관형사는요, 무엇을 꾸며준다? 그렇지, 체언을 꾸며준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부사는 뭘 꾸며줄 거야? 문장 전체나? 주로? 주로. 동사, 형용사, 용언을 꾸며준다고 했죠. 자, 봐봐. 부사는요, 오지랖퍼야. 5만 가지 다 꾸며줘. 근데 주요 역할은 따로 있다고 얘기했잖아. 용언이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게 부사의 주요 역할이었어, 지우야. 그죠? 자, 그럼 용언은요, 가변어야, 불변어야? 가변어죠? 그지? 자, 어쨌거나 부사는 용언을 수식한다라고 얘기했었어. 그죠? 자, 그리고 용언 나온 김에 갑시다. 용언은요, 동사와 형용사로 쪼개질 수 있다라고 했었죠. 동작을 나타내면 동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면 형용사다라고 한댔어. 그지? 태영아, 그죠? 자, 그리고 이 세 개 말고도요, 기능에 따른 분류했을 때 두 가지가 더 있잖아. 뭐랑 뭐야? 독립언이랑 하나 더 관계언이죠. 자, 독립언을 다르게 말하면 뭐야? 감탄사지. 관계언을 다르게 말하면 조사죠. 요렇게 있었잖아. 그지? 자, 근데 봐봐. 우리 품사 첫 번째 주에 뭐랑 뭐 배웠어? 체언이랑 수식언 배웠어. 지난주에 뭐 배웠어? 용언 배웠죠. 이제 뭐 남았어? 독립언, 관계언 있지. 자, 근데 관계언은 겁나 중요해요. 독립언은요, 문제가 나와봤자 내신에서 겨우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해. 그래서 독립언에 대한 설명은 따로 넣진 않았습니다. 다만 110페이지 여백이 하나 있을 거거든요. 이따 이 여백에다가 독립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줄 거야. 이해됐냐? 자, 그럼 우리 독립언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야? 관계언이죠. 자, 관계언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가 문장 내에서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를 정립해주기 때문에 관계언이라고 한댔어요. 재원아, 이 관계언은요, 다르게 말하면 조사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생각해보자. 조사는 가변어야, 불변어야? 둘 다 된다고 했었지. 가변어도 되고 불변어 된다고 했었어. 자, 정리하자. 조사는요, 대부분 불변어야. 대부분 불변어예요. 단, 뭐만 가변어라고 했었죠? 이다지. 이다를 우리가 무슨 조사라고 하죠?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서술격 조사라고 하죠. 그지, 손지우야? 자, 단, 서술격 조사 이다만 가변어라고 얘기했었어. 그죠?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불변어야. 근데 서술격 조사 이다만 가변어예요. 너무 중요해. 서술격 조사 이다만 가변어입니다. 모양이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이고 인이 이어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야. 됐냐? 자, 그리고 조사는 앞말에 띄었어, 붙였어? 무조건 붙여 쓰죠. 왜?
그래. 나 무슨 소머즈 된 기분이야. 저 멀리서 누군가 속삭이고 있거든? 그 음역대를 고려해서 내가 지금 소머즈 마냥 듣고 있어. 대답 좀 하란 소리야 지금. 알겠지? 자, 우리 이거 2학기 기말고사 때 띄어쓰기 하면서 배웠던 거 알아? 문장의 각 단어를 띄어쓴다고 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단 조사는 예외라고 얘기했어. 조사는 왜 띄어쓰지 않아? 얘는요, 의존 형태소이면서 무슨 형태소이기 때문에? 그렇지,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쓴다라고 했어. 자, 그래서 조사가 10개가 나열돼도 다 뭐 해야 돼? 다 붙여 써야 돼.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이 조사에도요, 여러 가지 종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지, 유연아? 자, 첫 번째는요, 격조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우리 109페이지의 표 한번 봐보자. 자, 봐봐.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자, 빨간색으로 밑줄 쳐봅시다. 일정한 자격의 밑줄.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하는 조사래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일정한 자격은 뭐야? 특정한 문장 성분 얘기하는 거야. 앞에 오는 체언을 주어로 만들어주는 조사, 앞에 오는 체언을 서술어로 만들어주는 조사,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격조사다라고 하죠. 자, 격조사에서요, 첫 번째, 주어를 만들어주는 뭐가 있어요? 주격조사라고 하는 게 있죠. 자, 너네가 알고 있는 주격조사에 뭐 있어요, 아가들아? 이가 깨서지. 은는 말하면 돼, 안 돼? 은는 아니야. 은는은 아니야. 자, 주격조사에는요, 이가 깨서, 얘네가 가장 대표적이죠. 얘들아, 그 은는이 왜 안 되냐면은요, 뭐 은영이는 할 때 는이 주어 자리에 오긴 했어. 근데 이 는이 주어에만 와? 아니야. 밥은 먹었다처럼 목적어 자리에도 오잖아. 그래서 얘를 주격조사를 하면 안 돼, 은는은. 자, 어쨌거나 주격조사에는 이가 깨서가 있어요. 자, 근데 요것만 있으면은 국어가 아니죠. 더 있습니다. 에서도 있어요. 우리말의 주격조사에는요, 이가 깨서뿐만 아니라 에서도 있고요. 사실 서라고 하는 주격조사도 있어. 근데 그건 안 할 거야. 오늘은 에서까지만 할 거야. 자, 이 에서라고 하는 게 주어를 만들어주는 조사가 될 수 있는데 모든 환경에서 주어 만드는 건 아니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두 가지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조건은 에서 앞에 단체 무정명사가 와야 돼. 아가들아, 우리 무정명사 뭔 줄 알아요? 뭐야, 무정명사? 감정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동물? 아니야, 그 문학이잖아. 물건, 사물이나 식물인 거지. 아가들아, 무정명사라고 하는 거는 식물이나 사물 얘기하는 거야. 문법에서 동물과 사람은 유정명사야. 문법에서 무정, 감정이 없는 건 식물과 사물이야. 무정이야. 생명체가 아니라는 거야. 생명체가 아니라기보다는 무생물이라는 거야. 알겠지? 생명체가 아니라니 식물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어쨌거나 단체 무정명사래. 예를 들어 어떤 게 단체 무정명사일까? 무정명사 중에서 단체를 나타내는 말. 적십자. 단체를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 UN, 단체를 말하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국힘, 단체를 말하는 거지. 내가 국힘을 뱉었으면 반대도 얘기해야 되는구나. 뭐더라? 잠깐만. 열린민주당이? 아, 더불어야? 아무튼 그것도 단체를 말하는 거지. 자, 정치적 색깔 전혀 없어요. 정치에 관심 없어요. 오해하지 마. 자, 그리고 또 뭐도 무정명사가 될까? 학교도 무정명사가 됩니다. 학교. 이해돼요? 학교. 뭐 동호회 이름. 요런 것들 다 단체 무정명사야.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어? 이상한 거 다 빼고 정상적인 거 2개만 적었어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요. 서술어에 동작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서술어가 와야 되거든요. 자, 예문으로 가줄게요. 열었다라고 하는 말과 열렸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 둘 중에 뭐가 더 동작성이 강해? 뭐가 더 동작의 의미가 더 커요? 열었다지. 열리는 거는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하는 거야. 내가 동작을 당하는 거지 내가 동작을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열었다는 내가 동작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2개를 비교했을 때 동작성 서술어는 열었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단체 무정명사가 오거나가 아니야 오고야. 단체 무정명사가 오고 뒤에 동작성 서술어가 왔을 때 에서를 주격조사라고 할게요. 자, 예문으로 갈게요. 학교에서 토론 대회를 열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토론 아유 파라 대회가 열렸다. 자, 2개의 예문 적어봅시다. 의미 같아요, 달라요?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똑같죠? 근데 문장 구조가 좀 다를 뿐이야, 그지? 자, 한번 적어봐. 네, 물. 나 근데 궁금한 게 왜 소리를 질러? 길 가다가? 남자애들 눈 피하지 마. 니들도 길 가다가 소리 한 번씩은 질러봤잖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 저번에도 밤 11시 넘어서 이제 우리 신랑이랑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저 길 건너에 고딩 둘이 지나가는데 막 노래를 고래고래 부르면서 지나가는 거야.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한 성격 하는 사람이고요. 나는 그걸 그냥 빤히 보는 사람이에요. 나는 함부로 말하지 않아. 뒤통수 돌맞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가면서 저 새끼 왜 저러면 내가 이게 빤히 봤어. 진짜 이러고 봤어 내가. 왜 저래? 이러고 봤어. 그래서 이제 그쪽도 눈이 마주쳐가지고 아 쪽팔려 하면서 막 도망갔거든? 근데 왜 하는 거야? 막 흥이 나 갑자기? 밤에 막 흥이 나는 거야? 아 진짜 궁금해서 그래.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 막 흥이 나? 재밌어?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뭐라고 하는 것 같구나. 그만 얘기할게. 정말 그냥 호기심. 심리를 이해하자. 내가 어쨌거나 너네랑 지내는 사람이잖니? 그럼 내가 심리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심리를 이해하자는 생각이었어. 해도 돼 이제? 자 가보자. 학교에서 에서 앞에 뭐 왔어요? 단체 무정명사 왔죠 둘 다. 그지? 자 근데 뒤에 오는 서술어 봐봐. 하나는 열었다야. 동작성이 강하죠? 나머지 하나는 열렸다야. 동작성이 약하지? 자 봐봐. 첫 번째 예문에는요. 에서 앞에 단체 무정명사가 왔고 서술어에 동작성이 강한 서술어가 왔어요. 그럼 여기서의 에서는 뭐야? 주어를 만들어주는 주격조사네. 근데 밑에 있는 거 봐봐. 주어가 학교야? 아니잖아. 주어는 토론대회 가죠.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에서는 뭐예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라고 가셔야겠네요. 에서가 주격조사로 쓰이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단체 무정명사 와야 되고요. 서술어에 동작성 서술어 와야 돼요. 2개 다 만족하면 에서는 주격이야.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에 뭐 있냐? 알잖아. 을을 있죠? 을을 적어. 난 몰랐는데 하는 친구들 적으세요. 목적격 조사에는 을을 요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내 입장에서는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그냥 하얀색으로 필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어딨냐. 서술격 먼저 하자. 아가들아 아까 얘기했잖아. 서술격 조사에 뭐 있다? 이다 있다고 얘기했었어. 이다. 자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에 뭐 있을까요?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관형격 조사. 은는 말고 관형어라고 하는 건 새, 헌, 예쁜, 나의 이런 거라고 했어. 자 생각을 해보자. 지우, 책.
근데 이 책이 지우의 소유물이래. 그렇지. 지우의 책이라고 할 거지. 관형격 조사는요. 의입니다. 의. 이 의는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 소유를 얘기할 때 의를 잘 써요. 지우의 책, 나의 물건 이런 식으로 잘 쓰입니다. 알겠죠? 얘네들은 좀 쉬운 거야. 그리고 부사격 조사는요. 종류가 겁나 많아. 외우려고 하지 마. 얘는 외우려고 하지 마. 그냥 종류가 겁나 많아. 부사격 조사 예시 외울 바에는요. 다른 거 외우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혹격 조사는 누구 부를 때 쓰는 말이거든요. 자, 우리 봐봐. 자꾸 지우 이름 불러서 미안한데 그 받침이 없는 이름이 그대들밖에 없어. 지금 생각나는 게. 지우 하고 부를 때 지우 이렇게 불러. 지우야 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지민아 라고 부르지. 자, 이렇게 아, 야 요런 걸 우리는 혹격조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부를 때 쓰는 말. 이해돼? 자, 근데 나 뭐 설명 안 했냐? 복격 안 했죠? 자, 복격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필기하려고 해요. 자, 복격조사는요. 무엇을 만드는 조사야? 보어 만드는 조사를 복격조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보어를 만드는 조사는 이와 가 두 개가 있어요. 뭐랑 헷갈릴까? 주어를 만드는 주격이랑 헷갈리겠지. 자, 그래서 요렇게 잘 생각해야 돼. 자, 복격조사는요. 이 가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서술어를 잘 봐야 돼. 이가 뒤에 서술어에 되다나 아니다가 왔어요. 서술어에 되다나 아니다가 왔어. 지우야, 그러면은 그 앞에 오는 이 가를 뭐라고 할 거야? 복격조사라고 얘기할 거야. 되다 아니다 바로 앞에 오는 이 가가 복격이야. 알겠냐? 자, 근데 너네 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뜻이 두 가지인 거 알아? 일단 물이 얼음이 되다. 요거 있죠. 물이 얼음이 되다는 건 물의 성질이 바뀐 거지. 성질이 바뀐다는 걸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하게? 한자로 성질이 바뀌다. 남자애들 목소리 바뀔 때 뭐라고 해? 변성이라고 하죠. 변성입니다. 물론 성자가 같은 성자는 아니야. 너네는 목소리 성자고요. 그 성질이 바뀐다는 건 변하다 변자에 성질할 때 성자야. 변성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요. 혹은 너네 혹시 밥이 되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밥이 되다. 그 밥이 질다는 뭔지 알죠? 밥이 질다가 무슨 얘기야? 그 밥이 떡이 된 거잖아.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죽이 되고 떡이 되고 이런 걸 밥이 질다고 하잖아. 그 질다의 반대말이야. 되다가 변성의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형용사의 의미를 가질 때도 있어요. 형용사의 의미를 가질 때에는요. 밥의 상태가 물기가 없어서 뻑뻑하다라는 의미야. 이해돼? 자, 근데 복격조사에 나오는 이 되다는요. 형용사가 아니라 변성의 의미를 가지는 되다예요. 잘 생각해야 돼. 되다의 뜻은 두 개가 있다고 했어. 근데 복격조사를 찾을 때 사용하는 되다는 형용사가 아니라 변성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한번 가보자. 밥이 되다. 자, 그 다음에 밤이 되다. 요 두 가지 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위에 있는 이 예문이 쌀이 밥으로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이 물이 없어서 뻑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되다야. 밑에 있는 되다는 뻑뻑하다의 의미를 가진 되다야? 아니야. 얘는요. 시간이 밤으로 바뀌었다는 소리야. 이해돼? 밑에 나온 되다는요. 변성의 의미를 가진 되다예요. 이해됐어? 자, 그럼 봐봐. 밥이 되다에서의 밥이는 보어야? 아니지. 얘는 주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는 주격조사네. 근데 밤이 되다에서의 되다는 변성이라며. 그럼 그 앞에 나온 얘를 뭐라고 할 거야? 보어라고 해야겠죠. 무조건. 이해돼? 되다의 의미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보어 찾을 때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게 보어예요 라고 하잖아. 근데 여기서의 되다는 변성의 의미를 갖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리했으면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보조사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조사는요. 밑줄 쳐. 빨간색으로 체언, 부사, 어미 등에 붙는데 보조사는요. 5만 대 다 붙어요. 체언에만 붙는 게 아니라 부사나 어미에도 붙는 게 보조사입니다. 진짜 5만 가지 다 붙어. 대표적인 보조사만 생각하면 돼. 은는, 도, 만, 까지, 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자, 얘네들은 가장 대표적인 보조사야. 은는은요. 어떤 의미를 더해주느냐? 대조의 의미를 더해주고요. 앞에 나온 주어를 강조하는 효과, 앞에 나온 체언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 이해돼? 예를 들어 은영이는 키가 작고 동철이는 키가 크다 이런 거 있잖아. 대조지? 은영이는 밥은 먹었다는 밥을 강조하기 위한 거잖아. 그죠? 요런 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도는요 뭐예요? 포함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역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보조사 도입니다. 만은요 단독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그죠? 영어로 따지면 태영아 only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너 잘 들어라. 클리닉 쌤들한테 지금 얘들아 내가 클리닉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너네 얘기 모를 것 같니? 다 전에 듣고 있어. 내가 지금 방학 중이어서 내가 참고 있는 거야. 알겠지요? 잘 하련. 지금 주요 인물 몇 명 리스트가 뽑혀 있어요. 지금 내가 조만간에 언제 한번 들어간다 했지. 자, 까지라고 하는 것도요.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보조사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포함은요. 주로 범위야. 범위. 어디에서 어디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는요. 알죠? 높임의 의미를 갖고 있는 보조사죠. 되었냐? 자, 보조사는 의미를 더해준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생각해야지. 어머 선생님. 그럼 격조사랑 보조사랑 좀 헷갈리는데 두 개의 차이점이 뭡니까? 알아야겠죠. 자, 격조사는요. 체언 혹은 체언 구시를 하는 말 뒤에 올 거야. 격조사는 체언 뒤에 오는 게 일반적이야. 자, 근데 보조사는요. 모든 것과 결합 가능해요. 자, 근데 여기서의 모든 것 중에는 뭐가 빠진다? 관형사는 제외입니다. 관형사는 절대로 조사와 결합 안 된다고 얘기했었어 이미. 뭔 말인지 알지? 관형사를 제외한 모든 것들과 결합 가능한 게 보조사입니다. 자, 그리고 지우야 격조사는요. 생략을 하면은요. 의미가 모호해져요. 격조사는 문장 성문을 만드는 거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토끼 먹다 이러면 토끼가 먹는 건지 토끼를 먹은 건지 모르잖아. 격조사를 생각하면 문장의 의미가 애매해집니다. 이해됐죠? 자, 근데 보조사는요. 생략 가능해. 생략해도 괜찮아. 의미를 전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자, 대신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보조사를 생략하면 원래 있었던 격조사가 복원이 될 거예요. 보조사를 생략하면 원래 있었던 격조사가 복원됩니다. 자, 예문으로 갈게요. 자, 내가 밥은 먹었다 있어. 여기서의 은이 보조사지. 이거 생략해봐. 그럼 은 대신에 원래 있었던 뭐가 들어갈 거야? 을이 들어갈 거죠. 그죠? 이해돼? 보조사를 생략하면 원래 있었던 격조사가 복원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야? 보조사는 격조사를 생략시키고 붙을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 자, 여기까지 적으면 보조사까지 다 했고요. 자, 마지막 접속조사입니다. 아니, 접속은 뭐야? 연결해주는 거지. 단어와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연결하는 게 접속조사예요. 그죠? 그죠? 자, 근데 날 보래. 어머, 나 여기 있는데 니네 눈깔 왜 오른쪽에 가 있니? 나 왼쪽으로 와. 나 여기 있어.
접속조사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요. 와과 두 개가 있거든요. 자, 예문으로 갑시다. 그냥 나와 있는 예문으로 할게. 가도 돼? 둘 다 똑같이 와 사용했죠. 그죠? 자, 잘 봐봐. 은영이가 수연이라고 하는 장소와 학원이라고 하는 장소에 출근을 했단 소리야. 첫 번째. 개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지금 저기 뭔 개소리야 이러고 있는 거지. 자, 첫 번째 문장의 뜻은 뭐야? 은영이가 수연이와 함께 학원에 간 거지. 와나 과가 문장에 따라 함께 혹은 비교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 예를 들어 은영이는 태영이와 다르다. 이럴 때 비교의 의미를 쓸 때에도 와, 과를 쓸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자, 이렇게 함께나 비교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 저 아이를 우리는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조사다라고 해서 부사격 조사라고 해. 자, 근데 재원아 밑에 있는 거는요. 은영이와 수연이를 나란히 연결했죠. 나란히 연결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접속조사네. 구별할 수 있겠어? 함께 혹은 비교의 의미를 가진 와, 과면 부사격 조사야. 근데 나란히 연결하는 거면 접속조사야. 오케이? 그 문제 이따 풀고요. 110페이지 여백에다가 독립원 정리만 좀 하고 문제 풀고 간단하게 보고 가자. 그 독립어는요. 불변어예요. 모양이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요. 문장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진짜 쓸모가 없어요. 자, 그럼 이 새끼는 어떤 기능을 갖느냐? 나의 느낌이나 나의 감정 혹은 나의 논란 이런 걸 드러내거나 누군가를 부를 때 쓰거나 혹은 응답할 때 쓰는 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감탄사라고 해. 아야! 내 놀람이지. 아야! 놀란 거잖아. 감탄사죠? 야! 감탄사지. 부르는 거잖아. 그지? 이해돼? 자, 근데 시험 문제에 되게 헷갈리는 감탄사들 몇 개 나올 거거든요. 그거 지금부터 정리해 줄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아니요. 옳소. 글쎄. 적어봐. 감탄사입니다. 여보세요는요. 여보의 시어요가 붙은 거거든. 감탄사 아닌 것 같아. 근데 감탄사야. 왜? 야, 너네 전화할 때 어떻게 말하냐 처음에. 여보세요 하지. 어제 반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왔어. 그럼 제일 먼저 내뱉는 첫 마디는 누구세요래. 이런 매너 없는 것들아. 여보세요 먼저 해줘야지. 여보세요 누구실까요? 이걸 해줘야지. 그지? 여보세요는 전화할 때 상대방을 부르는 거죠. 그죠? 여보세요는요. 전화를 할 때 상대를 부르는 말이야. 그러니까 감탄사야. 뭐 친구랑 전화한다고 해서 여보시오 뭐 이렇게 바뀌어? 그냥 계속 여보세요지. 언제 어디서나 여보세요죠. 그지? 자, 그래서 불변어입니다.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상태예요.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예, 네, 아니요 이런 거는요. 상대의 질문에 대한 뭐야? 응답이죠. 물론 아니요가 아니다의 요가 붙은 거기는 해. 근데 아니요는 윗사람의 질문에 대답할 때 언제 어디서나 아니요라고 쓰잖아. 그래서 불변어로 굳어졌고요. 감탄사가 되었습니다.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also 글쎄 이거는 동의라고 하는 내 감정과 내 느낌을 전달하는 거고 글쎄는 확실하지 않다는 나의 느낌을 전달하는 말들이야. also 옳다에 소가 붙은 게 맞아. 근데 also 하는 게 하나의 감탄사처럼 내 느낌을 드러낼 때 쓰는 표현으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감탄사다라고 가셔야 해요. 얘네가 제일 헷갈리기 때문에 얘네만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됐냐? 자, 그럼 우리 5번이랑 6번 문제 좀 빠르게 풀어볼까? 그 답 불러드리고요. 틀린 선지 왜 틀렸는지만 설명하고 끝낼 거예요. 빨리 한번 풀어보자. 자, 같이 가보자.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돼서요. 빨리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5번의 정답 5번이죠. 왜? 기후로 밖에서 로는 부사격 조사가 맞아. 근데 밖에가 부사격 조사야? 밖에는 단독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야. 이해돼? 단독의 의미를 갖고 있는 보조사 밖에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번의 정답은 1번이죠. 자, 그럼 니은 선지 왜 틀려? 이에 커피나 차는 할 때 는이 대조야? 아니지. 대조가 아니라 강조야. 그 다음에 리을. D는 쿠키가 보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기 위해 쓰였다라고 하는데 빵과 쿠키가 있는 데야. 여기서의 가 복격이야? 아니죠. 우리 복격은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말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얘는 있다, 앞에 오는 거잖아. 복격이 아니라 주격조사죠? 그래서 틀렸네. 이해됐어? 자, 나머지 뒤에 있는 해설지 보고 공부하면 되고요. 얘들아, 가방 싸면서 잘 들어. 자, 다음 주 수업 있다, 없다? 없다. 설이라서 없다. 자, 내일 모레부터 클리닉 한다, 안 한다? 한다. 야, 오늘 숙제 몇 개다? 2개였어. 인사이북 7호랑 예시문항 풀고 해설 강의 듣기까지. 알겠냐? 자, 가자 얘들아. 고생했다.